다정하게 웃으며 아침밥을 차려주던 아내가 갑자기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거 서명해 주세요. 남편이 무심코 받아든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혼협의서라는 차가운 글자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과연 이 할머니가 남편을 배신한 악독한 여자일까요? 아니면 이 이혼 통보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이 있는 걸까요? 그 충격적인 반전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로 74세가 된 김순덕입니다. 40년 넘게 한 남자만 바라보고 살아온 평범한 아줌마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리고 가장 용기가 필요했던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이해해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 할머니가 정말 못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죠. 그건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만큼은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우리 집은 서울 변두리에 있는 낡은 다세대 주택이에요. 방 2개에 화장실 하나, 부엌도 겨우 2사람이 비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그런 집이죠. 하지만 이곳이 40년 넘게 우리 부부의 보금자리였어요. 남편 철수는 올해로 76세가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중소기업에서 기계 기술자로 일했어요. 성실하고 우직한 사람이죠. 술도 안 마시고 도박도 안 하고 그저 가족만 생각하며 살아온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다만 좀 내성적이고 말이 없는 편이라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었죠. 저희는 23살, 21살에 결혼해서 아들 2을 키웠어요. 첫째 민수는 지금 45살로 작은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둘째 민호는 42살인데 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둘 다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은 편이에요.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정년 퇴직한 지 벌써 11년이 되었는데 국민연금과 제가 가끔 하는 파트타임 일로 겨우겨우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건강하게 함께 늙어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남편은 은퇴 후 처음 몇 년은 그럭저럭 잘 지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동네 뒷산에 등산도 가고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장기도 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보이기 시작했어요. 무릎도 아프다고 하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루 종일 TV만 보며 소파에 누워있는 날이 많아졌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응, 그래 이런 식으로 대답만 하고 예전처럼 웃는 모습도 잘 볼 수 없었죠. 여보,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라고 물어봐도 괜찮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라며 병원 가는 것도 싫어했어요. 아마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형편에 병원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 무렵이었어요. 이상한 전화들이 오기 시작한 게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보험이나 대출 권유 전화려니 했죠. 그런데 점점 횟수가 잦아지고 전화를 받는 남편의 표정이 어둠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여보, 무슨 전화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잘못 걸린 전화야 라고 대충 둘러대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얼굴에는 뭔가 걱정스러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또 그 전화가 걸려왔어요. 제가 받았죠. 여보세요? 아, 김철수 씨 부인이시군요. 김철수 씨, 좀 바꿔주세요. 목소리가 뭔가 거칠고 위협적이었어요. 좋은 느낌이 아니었죠. 지금 안 계신데요. 무슨 일이시죠? 아, 그럼 전해주세요. 박대식이라고 하는데 약속한 대로 이번 달까지는 꼭 연락하라고요. 더 늦으면 정말 가만 안 둔다고 전해주세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에게 전화 내용을 전했더니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여보, 박대식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무슨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예전 직장 동료인데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그래. 그 이후로도 이상한 전화들이 계속 왔어요. 때로는 하루에 서너 번씩. 남편은 전화를 받을 때마다 얼굴이 어두워졌고 점점 말수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혼자 집에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인상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죠. 김철수 씨 댁 맞나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박대식 씨가 보낸 사람들인데요. 김철수 씨, 지금 집에 계신가요?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위험한 냄새가 났거든요. 지금 안 계신데요. 무슨 일이신지. 아, 그럼 이거 전해주세요. 그들이 내민 건 흰 봉투였어요. 봉투 겉면에는 김철수님 귀하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뭔데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김철수 씨한테 전해주세요. 더 이상 피하지 말고 연락하라고요. 그들이 가고 난 후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빨간 글씨로 쓰인 무서운 내용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김철수 씨,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가족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도대체 남편이 무슨 일에 연루된 걸까요?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그 편지를 내밀며 따져 물었어요. 여보, 이게 대체 뭐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편지를 보더니 주저앉아 버렸어요. 마치 모든 힘이 빠진 사람처럼 말이에요. 춘덕아, 미안해. 그리고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내가 빚보증을 섰어. 뭐라고요? 박대식이라는 놈이 예전 직장 동료였는데 몇 년 전에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증을 서달라고 하더라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왜 그런 중요한 일을 저한테 상의도 안 하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는 별거 아닐 줄 알았어. 박대식이가 워낙 믿을 만한 놈이라고 생각했고, 금방 갚을 거라고 했거든. 그래서 얼마나 보증을 선 거예요.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2억.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얗게 되었어요. 2억이라니. 우리 집 전체 가치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박대식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사업이 망했나 봐. 연락이 안 돼. 아예 잠적해 버렸어. 그제야 상황이 정리되었어요. 남편이 빚보증을 섰는데 정작 빚진 사람은 도망가 버리고
이제 채권자들이 남편에게 돈을 달라고 압박하고 있는 거였어요. 여보, 그럼 우리가 2억을 갚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제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돈도 고작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2억이라니. 게다가 이 나이에 어떻게 그 큰 돈을 마련한다는 말인가요?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달라고 했어요? 이번 달 말까지. 이번 달 말이라면 이제 열흘도 안 남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혔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집 앞에 붙어 있는 빨간 종이를 발견한 거예요. 빚 갚을 때까지 감시 중이라고 적힌 종이었어요. 이웃들이 보기 창피할 정도로 크고 눈에 띄는 빨간 종이었죠. 저는 급히 그 종이를 떼어내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행히 아직 이웃들이 보지는 못한 것 같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괴롭힘을 당한다면 동네에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더니 완전히 기가 죽어버렸어요.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았죠. 여보, 우리 아들들한테 얘기해 볼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아이들한테 짐이 될 수는 없어. 그 애들도 각자 살기 힘든데. 사실 남편 말이 맞았어요. 첫째 민수는 대출받아서 겨우 아파트 하나 장만한 상태고, 둘째 민호는 사업이 잘 안 되어서 항상 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2억을 어떻게 마련한다는 말인가요? 집을 팔아야 하나 싶었지만 이 낡은 집도 2억은 커녕 1억 5천만 원도 안 될 것 같았어요. 게다가 집을 팔면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하나요?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저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한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부부가 이혼하면 빚에 대한 책임도 달라진다는 내용이었어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이혼을 하면 배우자의 빚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어요. 혹시 이혼을 하면 되는 건 아닐까? 물론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과 이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게다가 이런 이유로?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저는 몰래 인터넷을 찾아보며 이혼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도 몇 번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봤죠. 알아보니 정말로 이혼을 하면 배우자의 빚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복잡한 조건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가능성은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남편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였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정말로 남편과 이혼을 한다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것이었죠. 며칠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러던 중에 그 무서운 사람들이 또 집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김철수 씨,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요. 남편은 그들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애원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발 조금만.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평생 저를 지켜주던 든든한 남편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라니. 그들이 가고 난 후 저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해야 한다고.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남편에게 아침을 차려줬어요.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계란말이까지. 남편이 밥을 다 먹고 TV를 보고 있을 때 저는 조용히 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남편 앞에 그것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여보, 이거 서명해 주세요. 남편이 무심코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그의 얼굴색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혼 협의서. 남편이 저를 바라보는 눈에는 충격과 당황, 그리고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순덕아, 이게 뭐야?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더는 같이 못 살겠어요. 그 순간 우리 집안은 죽음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어요. 순덕아, 정말 이게 끝인 거야?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한 글자 속에 담긴 제 진짜 마음을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그 이후 우리 집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서류를 손에 쥔 채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마치 세상이 무너진 사람처럼 말이에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절망이 가득했죠. 저는 차마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여보, 저녁 드세요. 제가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렸지만 남편은 숟가락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밥이라도 드셔야죠. 배고프지 않아.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어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그런 목소리였죠. 그날 밤 남편은 안방에 들어가지 않고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한숨 소리가 제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거든요. 이틀째 되는 날, 남편은 아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그저 방 안에 틀어박혀 있기만 했죠. 제가 문을 두드리며 말을 걸어봐도 대답이 없었어요. 여보, 밥 차렸어요. 몸이라도 챙겨야죠. 남편의 침묵이 계속되자 저는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큰아들 민수가 갑자기 집에 찾아온 거예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민수야.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안부나 여쭤볼까 해서요.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제가 당황하고 있는 사이 남편이 방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평소와는 너무 달랐어요.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고 수염도 깎지 않아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아버지, 어디 편찮으신가요? 민수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다. 남편은 힘없이 대답하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민수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머뭇거릴 뿐이었죠. 그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너희 어머니가 이혼하자고 한다. 네. 민수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마치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이혼이라고 하셨어요? 그래.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이혼 서류를 내밀더라.
남편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이혼 협의서를 가리켰어요. 민수는 그 서류를 보더니 완전히 경악했어요.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저를 쏘아보듯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죠. 민수야, 사정이 복잡해서. 복잡하다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이혼을 하시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아버지가 평생 어머니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민수야, 어머니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야. 남편이 조용히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체념이 가득했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어머니가 이상한 거잖아요. 민수가 흥분하며 소리쳤어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황혼 이혼을 많이 한다고 하던데 어머니도 그런 건가요? 드라마나 책에서 본 것 따라 하시는 거예요. 민수야, 말 조심해라. 남편이 아들을 타이르려 했지만 이미 민수는 완전히 화가 난 상태였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이건 정말 말이 안 돼요. 평생 아버지 뒷바라지 하시면서 살아오셨으면서 이제 와서 이혼이 뭐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민수야, 내가 모르는 일이 있어. 그럼 설명해 보세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40년 부부가 이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빚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다가는 민수가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나설 텐데. 그 아이도 자기 살기 바쁜 형편이었거든요. 그냥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니, 정말 실망이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착한 분인데요. 술도 안 마시고 바람도 안 피우고 평생 가족만 생각하고 사셨잖아요. 민수야. 아니에요. 어머니가 이상해요. 다른 남자라도 생겼나요? 야. 남편이 소리쳤어요. 내 어머니한테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뭐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민수가 그렇게 소리치고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온 집안을 흔들었죠. 남편과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죠. 그 다음 날 둘째 민호도 집에 찾아왔어요. 분명 형한테 얘기를 들었나 봐요. 어머니, 형한테 들었는데 정말이에요. 민호는 형보다는 차분했지만 역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아버지랑 싸우신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갑자기 이혼이 무슨 말이에요? 저는 민호에게도 똑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빚 이야기는 절대 할 수 없었거든요. 그냥 각자 살고 싶어졌어. 어머니, 나이가 몇 살인데 각자 살고 싶다는 게 뭐예요? 70이 넘으신 분이. 민호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혹시 치매기가 있으신 건 아니에요? 요즘 정신이 좀 이상하신 것 같은데. 민호야. 남편이 다시 아들을 말렸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상하잖아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너희들은 그냥 내버려둬라.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말고.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결국 민호도 화를 내며 집을 나갔어요. 아이들은 모두 제가 이상하다고, 어머니가 변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우리 집은 완전히 죽은 분위기가 되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저는 혼자서 집안일을 하며 지냈죠. 그런데 더 힘든 건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며칠 후 제가 시장에 장을 보러 갔는데 아는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기 김씨네 할머니 간다. 아, 남편이랑 이혼한다는 그 할머니? 그래, 그래. 40년 넘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혼한다고 하네. 어머, 그 나이에 이혼을 왜 해? 무슨 일이 있었나? 글쎄, 남편이 뭘 잘못했나 보지. 아니면 다른 남자라도.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급히 그 자리를 피했어요. 하지만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동네 슈퍼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슈퍼 사장 아주머니가 의미심장하게 물어봤어요. 그냥 지내요. 남편분은 어떠세요? 많이 힘들어 하시겠어요. 그 말 속에는 당신이 남편을 힘들게 한다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네. 저는 대충 대답하고 급히 물건을 사서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옆집 할머니를 만났어요. 순덕이, 요즘 집안이 좀 어수선하다던데. 네. 이혼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설마 그런 건 아니지.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다행이네. 나도 그럴 리 없다고 했어. 철수 씨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순덕이가 그런 사람이 아니지. 하지만 그 할머니의 표정에서는 정말 그럴 리 없겠지. 라는 의심의 눈빛이 보였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상심한 모습, 아이들의 원망 어린 시선,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모든 게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내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 방법밖에는 남편을 구할 길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가야 할 곳이 있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시내까지 나가서 며칠 전에 인터넷으로 찾아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순덕입니다. 전화로 상담 예약을 했는데요. 아, 네. 들어오세요. 변호사는 40대 정도의 여성이었어요. 친절해 보였죠. 이혼 관련 상담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상황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남편의 빚보증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2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 도망간 박대식, 무서운 채권자들의 협박까지.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그럼 이혼을 통해서 남편분의 빚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데 정말 그게 가능한가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혼을 하시면 배우자의 빚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럼 남편은 어떻게 되나요? 남편분은 여전히 그 빚을 갚으셔야 하죠. 하지만 부인께서는 그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실 수 있어요.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나니 제 계획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혹시 이혼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결혼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변호사는 제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충분한 정보였어요. 그럼 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협의 이혼이라면 비교적 간단합니다. 양쪽이 모두 동의하면 관할구청에 가서 신고만 하시면 되거든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만 갖춰지면 당일에도 가능해요. 저는 변호사와 1시간 정도 더 상담을 한 후 사무실을 나왔어요.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건 남편을 설득하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남편이 이혼에 동의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 진짜 계획을 들키지 않을지.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 해. 설령 온 세상이 날 손가락질한다고 해도. 그런 각오를 다지며 저는 집으로 향했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TV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화면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여보, 저 왔어요. 남편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그 눈빛에는 여전히 상처와 배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시장에 다녀왔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직은 제 계획을 말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이혼 서류 생각해 보셨어요? 남편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순덕아, 정말 그게 내 진심이야? 네. 40년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나? 남편의 목소리에 담긴 절망감이 제 가슴을 찢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어야 했어요. 각자 살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서명할게. 그 순간 저는 성공했다는 기쁨보다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더 컸어요. 하지만 이것이 남편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우리 부부의 40년이 끝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끝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저만 빼고는 말이에요. 며칠 후 드디어 그 날이 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구청에 가서 이혼 신고를 하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하늘도 우리 부부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남편에게 아침을 차려줬어요. 어쩌면 부부로서 마지막 아침일지도 모르니까요. 여보, 아침 드세요. 남편은 말없이 식탁에 앉았어요. 평소 좋아하던 된장찌개도 몇 숟가락 떠먹지 못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배고프지 않아. 조금이라도 드셔야죠. 순덕아.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정말 후회 안 할 거야? 제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네. 구청까지 가는 길은 참 길게 느껴졌어요. 평소 같으면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날은 왜 그렇게 멀게 느껴지던지요. 버스 안에서 나란히 앉은 우리 부부를 보며 다른 승객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70이 넘은 노부부가 어디를 가는지 궁금했나 봐요. 구청에 도착해서 민원실로 향했어요. 이혼 신고서를 작성하는 내내 제 손은 계속 떨렸어요. 이혼 사유를 적어주세요. 공무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성격 차이로 적으면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성격 차이라니.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성격이 안 맞는다니요. 얼마나 웃긴 일인가요? 서류를 다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서명을 할 때 남편이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철수야. 제가 부르자 남편이 저를 봤어요. 사인하지 말까.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세요. 남편이 깊은 한숨을 쉬며 서명했어요. 그리고 저도 떨리는 손으로 제 이름을 적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이혼이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공무원의 말에 축하라는 단어가 참 어울리지 않았어요. 뭘 축하한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구청을 나서는 길,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순덕아, 그동안 고마웠어. 저도요. 어디서 살 거야? 일단 큰아들 집에 가 있을까 해요. 사실 저는 어디서 살지 정하지 못했어요. 아직 제 계획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래. 몸 조심해라. 여보도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어요. 40년 부부가 남남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이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친구 집에 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날 오후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큰아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정말 이혼하신 거예요? 응.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버지가 얼마나 상심하고 계신지 아세요? 민수야, 어머니도 힘들어. 그럼 왜 이혼을 하신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저는 민수에게도 똑같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더 이상 함께 살기 힘들어서. 어머니,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집에 오세요. 같이 살아요. 고마워. 며칠 후에 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아들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집 전화가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낯선 목소리였어요. 김철수 씨 댁 맞나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아, 김철수 씨는 안 계신가요? 박대식 관련 일로 전화드렸는데 제 심장이 쿵하고 뛰었어요. 아직도 그 사람들이 남편을 찾고 있는 거였어요. 저희 이혼했어요. 네, 이혼요? 네. 김철수는 이제 여기 살지 않아요. 그럼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연락이 안 돼요. 아, 그럼 혹시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 질문이 바로 제가 기다리던 질문이었어요. 재산이라고 할 게 없어요. 집은 제 명의였고 적금도 제가 관리했거든요. 김철수는 빈손으로 나갔어요. 아, 그렇다면 김철수 씨 빚과는 상관없으시겠네요. 그렇죠. 이혼했으니까 남의 빚이죠. 전화를 끊고 나니 제 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성공한 것 같았어요. 이제 채권자들은 저에게 돈을 요구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그 2억 원의 빚을 안고 살아야 했거든요. 며칠 후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서서 남편이 머물고 있다는 친구 집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친구 집 근처에서 멀리서 지켜보니 남편이 담배를 피우며 혼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생 담배를 안 피우던 남편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니요. 남편의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다가갈 수 없었어요. 아직 제 계획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 날 저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어떻게 되셨나요? 이혼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다음 단계를 상의하고 싶어서요. 다음 단계요. 네. 혹시 채권자들이 빚쟁이를 못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글쎄요. 계속 찾겠죠. 하지만 연락이 안 되고 재산도 없다면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빚이 없어지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받기 어려워지죠. 변호사의 말을 듣고 저는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저는 손녀 서영이를 만났어요. 큰아들 민수의 딸인 서영이는 올해 대학교 2학년이에요. 영리하고 착한 아이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서영아. 잘 지냈니? 네. 그런데 할머니,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할아버지랑 이혼하셨다면서요. 그래. 왜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서영이는 다른 가족들과 달리 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저 궁금해할 뿐이었죠. 서영아, 할머니가 부탁이 하나 있어. 네, 말씀하세요. 혹시 내가 할아버지 좀 찾아뵐 수 있을까? 할머니는 만날 수가 없어서. 네, 물론이죠.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저는 서영이에게 남편이 있는 곳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은근슬쩍 부탁했어요. 그리고 서영아, 할아버지가 혹시 무슨 걱정 있으시면 할머니한테 얘기해 줘. 네, 알겠어요. 이틀 후 서영이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고 왔어요. 어떻게 계시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그런데 이상한 전화가 자꾸 온다고 하시네요. 이상한 전화? 네. 무슨 빚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할머니, 혹시 아세요? 서영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직도 그 사람들이 남편을 괴롭히고 있는 거였어요. 서영아,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던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할머니 얘기를 많이 하세요. 보고 싶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왜 우세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남편이 보고 싶다고 한다니요. 저도 남편이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중요한 전화를 걸었어요. 바로 그 박대식이라는 사람을 찾아주는 사설탐정 사무소였어요. 안녕하세요. 사람 찾기 의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분을 찾으시나요? 박대식이라는 사람인데 제 남편한테 빚을 지고 잠적한 사람이에요. 아, 그런 경우가 많죠. 정보가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저는 남편한테서 들은 박대식에 대한 정보를 모두 알려줬어요. 수고비는 얼마나 드나요? 일단 3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0만 원이라니. 저희 같은 노부부에게는 큰 돈이었지만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의뢰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박대식을 찾아서 그 사람이
빚을 갚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일주일 후 사설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박대식 찾았습니다. 정말요? 네. 부산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어요. 주소랑 연락처 다 확인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빚을 갚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법적인 문제라서 변호사랑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대식을 찾았어요. 정말요? 그럼 이제 그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내용 증명부터 보내고 안 되면 법정에서 만나야겠네요.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박대식을 찾았으니 이제 남편의 빚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바로 남편에게 어떻게 이 모든 진실을 말할 것인가 하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손녀 서영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서영아, 할머니야. 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전해줄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내일 오후 3시에 중앙공원 벤치에서 만나자고 해줘.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할아버지한테 할머니가 만나자고 하신다고 전하면 되는 거죠. 그래. 그리고 서영아. 네. 할아버지한테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전해줘. 서영이가 잠깐 침묵했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내일 다 얘기해 줄게. 할아버지한테도. 전화를 끊고 난이 떨렸어요. 드디어 남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시간이 온 거예요. 과연 남편이 저를 용서해 줄까요? 제가 한 일들을 이해해 줄까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이 모든 이혼극이 사실은 남편을 지키기 위한 제 계획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중앙공원 벤치. 40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난 바로 그 장소에서 저는 남편에게 제 진짜 마음을 고백할 예정이었어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뒤척이고 또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내일 남편을 만나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7시에 벌떡 일어났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못 자고 못 먹어서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진하게 져 있었어요. 이런 몰골로 남편을 만날 순 없지. 저는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연한 분홍색 립스틱도 발랐고요. 옷도 남편이 예쁘다고 했던 하늘색 블라우스를 입었어요. 거울을 다시 보니 그나마 좀 나아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떨렸어요.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2시 30분에 집을 나섰어요. 중앙공원까지는 버스로 20분 정도 걸리는데 일찍 가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공원에 도착하니 벌써 몇 명의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40년 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지만 그때 우리가 앉았던 벤치는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그 벤치에 앉아서 40년 전을 떠올려 봤어요. 그때 저는 21살의 풋풋한 처녀였고 남편은 23살의 수줍은 총각이었죠.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귀어 주실래요? 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그때는 이런 일이 생길 줄 꿈에도 몰랐는데 시계를 보니 2시 50분이었어요. 곧 남편이 올 시간이었어요. 제 심장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3시 정각, 저 멀리서 남편의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보다 말라 보였고 걸음걸이도 힘이 없어 보였어요. 제 가슴이 아파왔어요. 남편이 벤치 앞에 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쳐다만 봤어요. 앉으세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벤치에 앉았어요. 저와는 한 뼘 정도 떨어진 자리예요. 서영이가 전해주더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네. 뭔데? 남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저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게 느껴졌어요. 저는 깊은 숨을 쉬고 입을 열었어요. 여보. 아니, 철수 씨.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갑자기 무슨.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발.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은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한 게 아니에요. 남편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뭔데?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날 지킨다고. 저는 천천히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 2억 원 빚 보증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할 뻔했잖아요. 그 무서운 사람들이 계속 협박하고. 그건 내 문제야.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아니에요. 부부인데 어떻게 당신 문제가 제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했다고 말이 되나? 들어보세요.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봤는데 이혼을 하면 배우자의 빚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혼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는 돈을 요구할 수 없게 하려고. 남편이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럼 정말로 날 싫어해서 이혼한 게 아니라는 거야? 당연하죠. 제가 왜 당신을 싫어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순간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당신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살 것 같았어요. 이혼 서류에 서명할 때도, 구청에서 신고할 때도, 집에 혼자 있을 때도 매 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왜 그런 말을 했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연기였어요. 당신이 이혼에 동의하게 하려고. 정말 미안해요. 저도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뭐가 더 있는데. 박대식을 찾았어요. 뭐라고? 남편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정말이에요.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찾았어요. 부산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춘덕아, 너 혼자서 그런 일을 다. 네. 변호사랑도 상의했어요. 이제 박대식한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대요. 남편이 다시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내 빚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대요. 원래 박대식이 갚았어야 할 돈이니까요. 남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춘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당신이 미안해해요? 내가 빚보증을 서는 바람에 너한테 이런 고생을 시켰구나. 저는 남편 옆으로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고생이 아니에요. 당신을 지킬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에요.
하지만 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가 아니었어요.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감사함과 미안함, 그리고 사랑이 가득했어요. 순덕아. 네. 용서해 줄 수 있어? 무슨 말씀이에요?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너를 의심했잖아. 정말로 날 버리는 줄 알았어. 저는 남편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여보, 제가 당신을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래도. 그리고 제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로 이혼하고 싶은 것처럼 말했으니까. 남편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너 연기 정말 잘하더라. 나도 완전히 속았어. 미안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알아. 이제 알겠어.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순덕아. 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이혼한 사이잖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시 결혼하면 되죠. 다시. 네. 변호사가 그러는데 이혼했다가 다시 결혼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요. 남편의 얼굴에 희망이 돌아왔어요. 정말 우리가 다시 부부가 될 수 있다고? 물론이죠.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대요. 그럼 우리 다시 결혼할까? 남편이 마치 40년 전 총각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수줍게 물어봤어요.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 순간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놓고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앉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김순덕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40년 전과 똑같은 말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신기하게 쳐다봤지만 저는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네, 좋아요. 남편이 일어나서 저를 꼭 안았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뜨겁게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사랑해, 순덕아. 저도 사랑해요, 여보. 그때 갑자기 박수 소리가 들려왔어요. 주변에서 우리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와, 멋있다.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로맨틱해. 40년 된 부부가 저렇게 사랑하다니. 사람들의 반응에 우리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동시에 행복했어요. 그런데 순덕아,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말할 거야? 진실을 말해야죠. 엄마가 아빠를 지키려고 한 일이었다고. 걔들이 이해할까? 처음에는 깜짝 놀라겠지만 이해할 거예요. 우리 아들들 착하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박대식 일도 빨리 처리해야 해요. 변호사가 내용 증명부터 보내자고 하더라고요. 고마워, 순덕아. 정말 고마워. 고맙긴요. 부부인데. 우리는 손을 꼭 잡고 공원을 거닐었어요. 마치 신혼부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참,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어요. 뭔데? 사실 제가 그동안 모은 돈이 좀 더 있어요. 얼마나? 5천만 원 정도요. 비상금으로 숨겨뒀던 거예요.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5천만 원, 어디서? 여기저기서 아껴서 모은 거예요. 혹시 몰라서 당신한테도 안 말했어요. 순덕아, 너 정말. 혹시 박대식한테서 돈을 못 받으면 그걸로라도 일부는 갚을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이 저를 다시 꼭 안았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좋은 여자를 만났을까? 무슨 소리예요? 제가 더 고마워하는 거예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집에 가요, 여보. 응, 가자. 그런데 지금 당장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법적으로 남남이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일단 재혼 준비부터 하고, 그때까지는 따로 살아요. 금방이니까. 알겠어. 그런데 재혼식은 어떻게 할까? 간단하게 해요. 가족들만 불러서. 좋아. 그런데 신혼여행은 갈 거야?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74살, 76살이 무슨 신혼여행이에요. 왜 안 돼? 나이가 많아도 사랑하는 건 똑같잖아. 그럼 제주도라도 갈까요? 좋지. 우리는 마치 20대 커플처럼 웃으며 공원을 나섰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헤어질 때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순덕아, 내일 아이들한테 전화해서 다 설명하자. 네. 그래요. 그리고, 네. 정말 고마워. 나 같은 바보 남편을 지켜줘서. 바보가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사랑해. 저도요. 남편이 탄 버스가 떠나가는 것을 보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첫째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야. 네, 어머니. 내일 시간 있으면 집에 와라. 민호도 같이.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인데요? 내일 다 얘기해 줄게. 그리고 민수야. 네. 어머니가 미안했어. 그동안 걱정 많이 시켰지. 어머니.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내일 보자. 좋은 소식이야. 전화를 끊고 나니 정말 후련했어요. 이제 모든 가족이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어요. 남편을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다시 함께할 수 있다는 기쁨으로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꿈속에서 남편과 함께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있었어요. 21살과 23살에 우리가 중앙공원에서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꿈에서도 남편이 말했어요. 순덕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여보. 정말 부부의 사랑은 종이에 찍힌 도장으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사랑은 위기의 순간에 더 선명해지는 거였어요. 우리 부부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더 깊은 사랑으로, 더 큰 믿음으로 말이에요. 다음 날 오전, 저는 일찍 일어나서 아들들을 위한 식사 준비를 했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니까 정성스럽게 차려보고 싶었거든요. 큰아들 민수가 둘째 민호와 함께 11시에 도착했어요. 둘 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아마 어머니가 또 무슨 이상한 일을 벌였나 걱정하고 있었나 봐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우리 아들들 왔구나. 앉아라. 저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아들들을 맞았어요. 하지만 아들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죠. 어머니,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응. 그런데 그 전에 밥부터 먹자. 오랜만에 우리 가족끼리 모였는데. 어머니, 식욕이 없어요. 그냥 얘기해 주세요. 민호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어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어머니가 너희들한테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요? 응. 아버지와 이혼한 진짜 이유가 따로 있어. 두 아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떤 거짓말이에요? 저는 깊은 숨을 쉬고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2억 원 빚보증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무서운 채권자들의 협박, 그리고 제가 세운 이혼 계획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들들의 표정은 계속 변했어요. 처음에는 놀라움, 그 다음엔 걱정, 마지막엔 미안함까지. 그럼 어머니가 정말로 아버지를 싫어해서 이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연하지. 어머니가 40년을 함께 산 아버지를 어떻게 싫어해? 그럼 왜 진작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민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2억 원이라는 돈이 너희들이 도울 수 있는 돈이야. 민수, 너도 대출 받아서 집 장만한 지 얼마 안 됐고, 민호, 너도 사업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가족인데 같이 방법을 찾아볼 수 있었잖아요. 무슨 방법? 2억 원을 어떻게 마련해? 두 아들이 할 말이 없어졌어요. 사실 그들도 그 큰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뭐가 죄송해? 저희가 어머니를 오해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버린다고 생각했어요. 나도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민호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괜찮아. 어머니가 연기를 너무 잘했나 봐. 저는 웃으며 아들들을 달랬어요. 그런데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이혼 상태잖아요. 다시 결혼할 거야. 네. 두 아들이 동시에 놀란 목소리를 냈어요. 어제 아버지랑 만나서 다 얘기했어. 우리 다시 결혼하기로 했어. 정말요?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응. 변호사가 문제 없다고 했어. 그때 현관 벨이 울렸어요. 나가보니 남편이 서 있었어요. 여보, 왔어요? 응. 아이들 왔나? 네, 들어오세요. 남편이 거실로 들어오자 아들들이 어색하게 일어났어요. 아버지, 민수야, 민호야. 남편도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어머니한테 다 들었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지키려고 하신 일이었다고. 그래.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어머니를 오해했어요. 민호도 고개를 숙였어요. 남편이 아들들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두드려 줬어요. 너희들이 뭘 잘못했어? 어머니, 연기가 너무 좋았어서 아버지도 속았는걸. 하지만 저희가 어머니한테 심한 말을 했어요. 가족인데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그 순간 집안 분위기가 훨씬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아버지, 그 박대식이라는 사람 정말 찾았어요? 민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응. 어머니가 사설탐정까지 고용해서 찾았어. 대단하네요, 어머니. 이제 그 사람한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을 거야. 남편이 설명했어요. 그럼 2억 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높아. 변호사가 법적 절차를 진행해 주고 있어. 아들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 손녀 서영이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어머, 서영이 왔구나.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다시 결혼하신다고. 그래, 우리 서영이가 할머니 심부름 잘해줘서 가능했어. 제가 서영이를 꼭 안아줬어요. 할머니, 진짜 영화 같아요. 할아버지를 지키려고 가짜 이혼을 하다니. 서영이 덕분이야. 할아버지랑 할머니 사이에서 연락책 역할 해줘서. 그런데 할머니, 재혼식은 언제 해요? 다음 주쯤 할 거야. 간단하게. 우와, 할머니 할아버지 재혼식이라니. 너무 멋있어요. 서영이의 밝은 반응에 모두가 웃었어요. 며칠 후, 우리는 정말로 재혼식을 올렸어요. 큰 결혼식장을 빌리지는 않고 집 근처 작은 식당을 빌려서 가족들만 초대했어요. 저는 새 한복을 입고 남편은 새 양복을 입었어요. 마치 40년 전 신혼때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예뻐요. 서영이가 저를 보며 감탄했어요. 할아버지도 멋있어요. 민수와 민호도 처음 보는 부모님의 재혼식에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축하드려요. 이번엔 정말로 평생 함께 사세요. 당연하지. 이제 두 번 다시 헤어질 일은 없을 거야.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가족들이 그동안의 오해에 대해 계속 사과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니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도 미안해, 어머니.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괜찮다고 했잖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저는 아들들을 달랬어요. 그때 남편이 일어나서 말했어요. 얘들아, 아버지가 한마디 할게. 네, 아버지. 이번 일로 많은 걸 깨달았어. 특히 너희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게 됐지.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40년을 함께 살면서도 어머니가 이렇게 용감하고 지혜로운 사람인 줄 몰랐어.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 온 세상의 비난을 감수할 각오를 한 거잖아. 여보, 정말 고마워, 순덕아. 그리고 미안해. 남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저도 고마워요. 제 계획을 믿고 따라와 줘서. 가족들도 모두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 후 몇 주가 지나서 정말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남편을 도와 고용한 변호사를 통해 박대식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연락을 해왔다는 거예요. 김철수 씨,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변호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박대식 씨가 결국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연락 왔어요. 네, 모든 책임이라고요? 네, 1억 5천만 원은 즉시 채권자들에게 갚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월 100만 원씩 50개월에 걸쳐 갚겠다고 약속했어요. 정말이에요. 2억 원 전부 다요? 네, 계약서도 확실하게 작성했습니다. 이제 박대식 씨가 채권자들과 직접 처리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 소식을 저에게 전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정말로 모든 게 해결된 거였어요. 순덕아,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제 정말로 다 끝났어요. 박대식이 채권자들한테 전부 갚는데요. 전부, 2억 원 전부. 네, 1억 5천만 원은 바로 채권자들이 받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매달 100만 원씩.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럼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안 갚아도 되는 거야?
맞아요. 박대식이 원래 갚았어야 할 돈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서로 꼭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며칠 후 채권자들에게서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김철수 씨, 박대식한테서 1억 5천만 원 다 받았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이제 정말로 끝났어요. 나머지 5천만 원도 매달 박대식이 저희한테 직접 입금하기로 했고요. 그럼 저는, 김철수 씨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우세요. 더 이상 연락드리지 않겠습니다. 남편이 그 소식을 저에게 전했을 때 우리는 정말로 끝났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로 그 무서운 사람들한테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응, 정말 꿈 같아. 그리고 남편은 변호사를 통해 박대식이 약속대로 매달 채권자들에게 100만 원씩 입금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준덕아, 박대식 그놈이 제대로 벌 받는구나. 당연하죠. 원래 자기가 갚았어야 할 돈인데. 이제 채권자들도 모든 돈을 받게 되니까 더 이상 남편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정말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몇 달 후, 우리는 약속했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74살, 76살의 신혼여행이었죠. 제주도 바다를 보며 남편이 말했어요. 준덕아, 40년 전보다 더 사랑해. 저도요, 여보. 이번 일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달았어. 부부는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서로 지켜주는 거.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해결해요. 알겠어. 이제는 비밀 없이 살자. 우리는 제주도 해변을 따라 손을 잡고 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저 할머니 할아버지 참 다정하다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준덕아, 우리 다음에 또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할까? 무슨 위기요? 몰라.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는 함께 해결하죠. 이번처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그래, 함께. 남편도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일기장에 적기 시작했어요. 훗날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서로 사랑했는지 알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부부의 사랑은 종이에 찍힌 도장으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진짜 사랑은 위기의 순간에 더 선명해진다. 때로는 이별을 가장한 사랑이 진짜 사랑을 증명하기도 한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김철수, 김순덕 부부는 74살, 76살에 다시 사랑에 빠졌다. 이번엔 정말로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지금도 저희 부부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가끔 동네 아줌마들이 그때 이혼하려던 거 진짜였어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장난스럽게 대답해요. 글쎄요. 비밀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해요. 이혼은 가짜였지만 사랑은 진짜였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위기가 찾아온다면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처럼요. 오늘도 저희 부부는 손을 꼭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40년 전보다, 아니,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은 사랑으로요. 이것이 바로 제가 40년을 함께한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민 진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